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간밤에 비명 소리가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허준 변호사님? 비명계 현역 의원들 위주의, 물론 모두가 현역 의원들은 아니지만 비명계 인사들의 비명 소리를 얘기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의리적 표현이네요. 네, 어젯밤 10시에 전국 20곳 민주당 추가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비명계로 꼽히는 현역 의원들 또 친문 인사들이 줄줄이 탈락하면서 비명계의 비명 소리가 어젯밤을 휩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친문 의원이죠. 비명계 박광훈 의원이 현역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 이제 표결 때 원내대표를 했던 분인데 사실 원내대표가 이 공천에서 떨어진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원정에서 친명 인사인 김준혁 한신대 교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비명계 재선 강병원 의원, 이분도 현역 의원인데 서울 은평을에서 친명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에 패배를 했고요. 또 비명계 현역 의원이죠. 역시 윤영찬 의원. 이분도 경기 성남 중원에서 친명계 이수진 의원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이분은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친문계 인사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죠. 이분도 이제 충북 청주 상당 지역에 지원을 했지만 결국에 공천 배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비명계에서는 유일하게 박용진 의원 정도가 3인 경선에서 결선 투표에 올라가기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성적표가 나오니까 뭐 신문 제목도 그랬습니다만은 비명 횡사 뭐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명계 박용진 의원 목소리와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뭐 하나도 수치를 안 가르쳐주다. 투표율, 득표율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결선 이것만 얘기해 주던데 1차 만일에 제가 그 감산 30% 감산이 없었으면 1차에 끝났다. 제가 이번에 공천 과정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보니까 절대로 공천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고 너무 힘들고 너무 잃는 게 많아요. 민주당 어제 밤에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갈등이니 내홍이니 무슨 누구 편이니 누구 편이 아니니 이렇게 또 몰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친명과 비명만 있습니까? 단수 추천받으면은 친명됐다가 다시 재심해서 경선으로 바뀌니까 비명이라고 뽑았다 그랬다. 다시 또 최고위에서 재심을 기각하니까 이번엔 또 친명이 됐다고. 분열 갈등의 프레임으로 몰아넣으면 안 된다. 근데 저 얘기는 어떻게 들어요? 왜냐면 이 인생지사라는 게 인생만사가 다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물론 측근들도 몇 군데 공천에서 배제될 수는 있는데 지금 언론에 이제 도배되는 그 명단들을 보면 실제로 친문이나 비명계 인사가 많은 건 또 사실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번 총선에서 친문 동천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친문 진영에 있던 분들이 공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현역 의원을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다고 지금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탈락했냐? 뭐 예를 들어 고민정 의원 계시죠. 그다음에 이계호 의원도 계시죠. 그리고 뭐 이인영 의원, 윤건영 의원 이런 분도 계시죠. 그리고 지금 뭐 허영 의원이나 진선미 의원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또 남아 있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워낙 의원 수가 169석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어제 발표가 특히 좀 그게 부각된 부분이에요. 어제는 사실 좀 이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무덕이란 말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어제 사실 좀 이제 친명 진영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탈락을 하셔가지고 어제 경선 발표가 결국 비명 지역에 있는 분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 입장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친명 비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탈락시킨 건 아니고 어제는 경선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정부적 판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50대 50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 특수 지역은 100% 국민 경선을 하지만 50은 당원, 50은 일반 국민인데 당원들이 사실은 현역 의원들의 실망감이 좀 커서 그 부분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표현하셨지만 본인이 이제 하위에 포함된 분이라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마이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 발표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이제 친명으로 분류된 분들이 다 탈락을 하셔서 아마도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아하.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 어디 하나 안 중요한 선거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서도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곳이 이른바 명룡대전이 펼쳐지는 인천 계양을일 거예요. 먼저 가볍게 몸을 푸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umpa, dumpa dee doo. I've got a tragic tale for you. 외모, 재력, 지능 이 중에 본인의 매력은? 지능, 이유는? 학력고사 전국 수석, 서울대 들어갈 때 전체 수석했고 사법시험 전체 수석했고 거기까지입니다. 너무 똑똑하시니까 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그냥 맹탕인 그런 구석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이성을 꼬시는 거 잘 못하고요. 조국같이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조국 분이시나 아니면 나경원님 외모는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99점 정도 줘야 되겠죠. 저도 거울을 보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실이죠. 정치인들 중에 미모 원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별풍선을 받은 그분. 누군데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한 달 안 됐을 것 같아요. 진짜로 요즘 유행한다는 움파룸파인가 뭐 그런 챌린지 하는 원희룡 후보도 모습 보고 그리고 또 이 마을 곳곳 구석구석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보세요. 어르신들 꼭 유권자니까 유권자 앞에서 같이 윷놀이도 하는 그런 스킨십도 대단한 건데 최명기 원장님 보실 때 두 후보의 어떤 표정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 안 한다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장관도 하셨죠. 그런 다음에 지사도 했지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다선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번에 선거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뭐 저도 괜찮은 거고 차이를 줄이면 좋은 거고 어떤 의미에서 전체 선거에서 가장 화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거기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인지도와 다른 면을 갖다 확 올려서 뭔가 레벨업 시키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전체 선거에 있어서 자신의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서의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갖다 감쇄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약간은 수동적이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안온한 모습을 갖다 계속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네. 원희룡 후보가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최명기 원장님 서운합니다. 저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이기려고 이것도 하고 그래요. 막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거가 진짜 뭔가 이 치열한 싸움이긴 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저렇게라도 뭔가 마음을 얻으려고 챌린지까지 하는 그리고 윷도 던지고 하는 후보들 모습, 예비 후보들 모습 보일 수 있는데 여기까지인데 가볍게 몸을 푼 거고 진짜 본격적인 공방 들어가 볼까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을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이 있는 이런 후보들을 또 단수로 또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언급했던 이 내용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전문 교수님. 예, 이게 이제 잘 아실 텐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사안이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기 전에 논의됐다는 안이 있었는데
이게 2023년 5월 8일 날 다시 이제 변경된 안이 나왔거든요. 수정된 안이. 그게 한참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과정에 원희룡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냐의 문제예요. 지금 논란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건 원희룡 장관도 이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임명되기 전에,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양평 고속도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갑자기 이제 대통령 가족이 가지고 있는 땅 쪽으로 휘었다고 하는 부분을 논란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개입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이미 임명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의견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만약에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 수사를 하지 않겠어요. 그 과정에서 아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언론 보도는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장관 취임하는 날 복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장관에게 이루어졌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노선 변경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15차례 정도 회의가 있는데 그게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말은 언론 보도에는 없고요. 이제 다른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있어서 이 과정에 과연 원희룡 장관이 알고 있었냐 하는 부분은 이제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원희룡 후보가 가만히 이걸 듣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원희룡 전 장관은 오늘 이 대표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일단 그 고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양평 고속도로 발언 관련된 고발장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쓴 내용은 국토부 장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제가 확 바꿨다고 하신 거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라면서 김문기를 모른다던 거짓말이 생각나서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르는 사이라고 했던 대목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해당 사안이 자신의 국토부 장관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로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맞받아쳤어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미 원안이라고 하고 하나의 안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돼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으로 결정돼 있었는데 원희룡 장관께서 취임한 이후에 변경안, 대체안이잖아요. 대체안이 보고됐고 또 그에 따라서 국토부가 다음 절차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대안을 추진한 것이죠.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대체 그 전에 그럼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고소 고발이 일단 난무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실제로 수사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또 총선이란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이 이걸 당장에 수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차분하게 이 사안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